자, 여러분, 자, 외우고 넘어오셨죠? 자, 이거 다 외웠어요, 이거? 진짜 외웠어요? 바로 넘어온 사람들, 자, 여기서 확인합시다. 부사의 종류 7가지인데요. 이번에 예문만 쭉 들어드린 거예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전부 다 부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사들의 종류를 제가 예를 들어 드렸는데, 아까 외운 것 중에서 그 이름들을 한 번씩 확인하면서 넘어갑시다. 1번이요. 똑같아요. 앞에 주절은요. He stayed there. 그는 머물렀습니다. 어디에? There. 거기에 머물렀어요. 됐죠? 뭐예요? Patiently. 뭐지? Patient. 뭐죠? Patient. 인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뭐야? 환자죠. 맨날 아프니까. 늙고 병든 바뀌고. 전 인내심이 많아요. 오케이? 외우세요. patient. 그죠? 그래서 환자스럽게. 그죠? 잘 참는 거. 인내심 있게 그는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됐죠? 인내심이 중요해요. 오늘 제가 수강 후기를 하나 보니까, 제 이름은 까먹었어요. 제임스란 분인가? 수능 10등급이었대. 우리 그분은 아마 연세가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10등급이면 맨 최하 등급이죠. 자기도 부끄럽다고 써놨는데 부끄러운 거 아니죠. 그 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공부 관심 없어서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 번에 패스를 하셨대요. 얼마 전에.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근데 그때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하셨대. 이야,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16시간론을 막 펼쳤죠.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하라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이분 14시간 했대. 2시간이 모자르지만 뭐 그게 그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난 14시간 공부하고 공인중개사 시험 한 번에 했습니다라고 하시는 거, 이게 성취감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성취감을 한 번은 가지셔야 돼. 그죠? 공인중개사 돼서 뭐해?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대단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되고 그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굉장히 이 좋은 그 자격증이지만, 어떤 자격증이든 내가 한번 열심히 정말 누구한테든 내가 자신 있게 말이야. 내가 14시간씩 하루에 공부해가지고 내가 한 번에 붙었어. 이게요. 그 사람 인생을 바꿔주는 거라고. 바꿔버려. 응?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신감을 갖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래까짓 거 영어도 14시간 하지 뭐. 이게요 얼마나 큰 자신감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공부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 영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목표가 있으시면요 그거를 성취하세요. 산이 있으면 이왕이면 높은 산을 올라가시라. 어? 중간에 내려오지 않고 기어서 올라가더라도 올라갔다 내려오세요. 보면 산을 등산해 가지고 중간에서 막 저 반쯤 올라가고 나서 거기 모여가지고 막 김밥이랑 술이랑 막 먹고 화투 치다가 내려오신 분들 많은데, 물론 그것도 재미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산에 올라가면 정상을 찍고 내려오셔야 자신감이 된다고. 그죠? 이분이 14시간 공부해가지고 공인중개사를 한 번에 패스했다. 이게요, 앞으로 이분은 뭘 하셔도 훨씬 잘하실 것 같아. 제가 이런 말 드리긴 좀 건방지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요,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중학교 고등학교 때야. 그죠? 뭐 갓난아기가 귀저귀 차고 뭐 등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의 능력 또는 여러분의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갖고 어떤 결과를 얻는 그 과정을 처음으로 겪게 되는 게 중고등학교야.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적어도 내가 한 번쯤은 미친 듯이 한번 빠져들어서 하루에 16시간씩 14시간씩 공부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성취감을 맛보는 이거를요 꼭 하시라고. 중고등학교 때 못해갖고 대학을 좋은데 못 갔어. 그러면요, 대학 좋은데 못 간다고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정주영 회장이 서울대 나와서 그 회장 되셨던 거 아니야. 이건희 회장이 서울대 나와서 그렇게 되신 거 아니잖아. 그죠?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 다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취하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좋은데 못 갔는데 그 다음에 취업을 할 때도 열심히 하는 법을 몰라. 그러니까 취업할 때도 뭔가 좀 아쉽고, 결혼할 때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아끼고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나 가나 보다 이래갖고 또 결혼하고. 그죠?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면은요 계속 불만인 거야. 그래서 자신감 있게 그죠 뭔가를 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에 좀 올인하시는 그런 게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수강 후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감동적으로 받고 참 나중에 한번 좀 만나 봬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14시간 그럼 제가 알아볼 테니까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죠?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도 좀 있으면 차리게 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오셔가지고 저랑 강의도 들으시고 또 커피도 한 잔씩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마 오손두손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오셔갖고 저랑 또 이야기 나누시고 또 뭐 여기 출연하셔도 좋죠. 그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patient 자, 이거는 뭐죠? 한 단어짜리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무슨 부사라고 한다? 그렇지. 아까 제가 이상한 말, 단부사라고 그랬는데, 부사죠. 그냥. 한 단어짜리, 부사예요. 됐죠? 그 다음에, he stayed there. 그는 거기 머물렀습니다. Very patiently. 그죠? 아주 인내심 있게. 뭐 똑같은 말이지. 그죠? 똑같이 부사인데 얘는 단어가 2개짜리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고? 그렇죠. 부사, 구라고 한다고. 그죠? 주어 동사는 없이 단어가 는 거니까. 그죠? 부사, 구라고 한다고. 세 번째, he stayed there. 머물렀습니다. with his wife. 아내랑 같이 거기 머물렀습니다. 얘는 부사 중에, 그죠? 어떻게 머물렀어? 아내랑 머물렀어. 그래서 이게 부사예요. 얘는 어떤 게 부사 역할을 하는 거지? 전치사구의 그죠? 부사다. 그죠? 전치사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거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he stayed there. 뭐죠? to meet his wife. 투부정사네, 그죠?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인 경우죠. 추론해야 돼. 그는 거기 머물렀어. 어떻게가 아니라 뭐예요? 왜죠, 왜? 왜? 만나려고. 누구를? 그의 와이프를.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조용법 아니죠, 그죠?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in order to, so as to 하면 더 정확한 거고. 그냥 투부정사만 써놓으면 이게 형용사야. 뭐야? 이거 꾸며주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의 와이프를 만날 그곳에 머물렀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돼요. 놀랬지? 깜짝 놀랬지?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지? 해도 돼요. 왜? 그녀의 와이프를 만날 그 장소에 머물렀다 해도 되지. 왜 되느냐? 똑같은 말이잖아. 그 와이프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 머물렀다나 그 와이프를 만날 그 장소에 머물렀다나 뭐가 달라? 똑같잖아. 이거는 우리 문제고 미국 애들한테 그림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to meet은요. 얘를 꾸며주는 말로 봐도 된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봐도 된다. 그러나 부사적 용법으로 보는 게 좀 더 편한 거죠. 와이프를 만나기 위하여 거기 머물렀다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러나 얘가 부사적 용법입니까? No, I don't think so. 이거 형용사적 용법입니까? I don't think so. 그죠? 꼭 그런 건 아니죠. 추론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in order를 넣으라 그랬잖아. in order를 넣어주면 이때는 뭐예요? 만나기 위해 서로만 해석하세요라는 정확한 뜻이 된다. 이거 없으면 부사로 하려면 하고 형용사로 하려면 하세요. 왜? 그거나 뜻이 똑같으니까. 내버려둬도 지 맘대로 형용사로 하든 부사로 하든 뜻이 똑같으니까 상관없는 거야. 그냥 간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거 잘 하셔야 돼. 말이 많아지면 in order to로 늘어나면 so as to로 늘어나면 뭐야? 뜻은 정확해진다고. 뭐뭐 하기 위하여로만 해석해라. 됐죠? 아무튼 투부정사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예요. 됐죠? He stayed there. 그는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Waiting for his wife. 지금 보니까 waiting이 왔어요. 그는 거기 머무른 장면을 떠올리세요.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장면까지 떠올라. 그럼 뭐로 해석을 해야 돼? 추론을. 그는 거기 머물렀어요. 뭐 하면서 있었어 거기?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추론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뭐로 해석한다? 기다리면서로 추론하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들은 그걸 알고 있어. 자기는 추론을 해서 waiting이 기다리면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가 거기 머물렀어요. 뭐 하면서? 뭐 하면서 거기 있었어? 이게 궁금하니까 얘가 기다리면서 해석이 돼. 선생님은 추론을 하거든? 근데 그 선생님들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쳐요? 얘는 분사구문이고 동시동작이 된다. 따라서 그가 주어가 되고 그가 생략이 되면서 ing가 붙어서 분사구문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동시동작이고 현재 분사구문으로서 뜻은 뭐뭐 하면서로 해석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뭐는 못해? 추론은 못하고 이것만 외우는 거야.
이게 분사구문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법 용어만 머리에 남는 거죠. 그게 영어가 안 되는 거죠.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선생님은 영어를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제대로 된 선생님이면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분사구문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추론한다고. 본인은 추론하면서 학생들한테는 추론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거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도 그러고, 여러분들 저는 댓글 달 때도 그러죠. 댓글 달 때도요, 여러분이 추론을 하게끔 자꾸 댓글을 달아요. 본인 생각에는 어느 게 맞으세요? 이렇게. 선생님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느 게 맞나요? 라고 질문하면요, 두 번째 게 맞아요. 이렇게 안 단다고 나는 답글을. 그렇게 답글을 달아주면 여러분이 다 편해하겠죠. 아, 그렇구나. 어우, 심플하네.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고. 왜? 그게 왜 두 번째가 답인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을 드리면 여러분은 간편하게 해결은 하겠지만 여러분 실력은 늘지 않는다. 왜? 스스로 해결하는 훈련을 하는 게 그게 공부란 말이야. 답을 주는 게 공부가 아니라 답을 찾도록 해주는 게 공부거든. 그러니까 저는 1번은 이런 거고 2번은 이런 건데 그럼 답이 뭘까요? 라고 제가 오히려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라고. 이 사람은 왜 자꾸 답을 안 주고 자꾸 또 물어봐, 귀찮게. 이러지 마시고. 그죠? 이게 제가 여러분의 답에 대해서 맞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이렇게 답 안 하는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나한테 또 물어볼까? 그죠? 둘 다 답이 되는데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이렇게 써 있으면 뭐야 장난해? 이러지 마시고,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또 아래 답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딱 보고 역시 제대로 추론하셨군요. 그때 가서 제가 확인을 해드린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진짜 공부니까. 아무튼 말이 자꾸 길어. 이건 ing형이죠. 기억하고 계시죠? ing는 그냥 ing야. 이걸 동명사네, 현재 분사네, 막 이렇게 뭐 분사구네 이렇게 저 얘기하는 걸 썩 좋아하진 않는다. 그냥 ing형이에요. ing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는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persuaded. 이건 뭐지? persuade 뭐예요? 설득하다지. 근데 pp형이니까 뭐야? 설득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가 거기 있었는데 설득당하는 거래. 누가 설득당하는 걸까? 추론해보면 당연히 그겠지. 그러니까 걔는 거기 머물렀어. 설득당해가지고 거기 머물렀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연결이 자연스럽겠어요? 추론해보시면 설득당해서 거기 머물렀구나, 또는 설득당했기 때문에 거기 머물렀구나 라고 추론하겠지. 그럼 다른 추론이 있겠나? 그게, 그죠? 그래서 뭐에 의해서 설득이 됐어요? 와이프한테 설득이 돼서 와이프에 의하여 설득당했기 때문에 거기 머물렀다. 여보 여기 있어 이러고 와이프가 한 거죠. 하느님보다 무서운 와이프가. 너 글쎄 이런 거지. 네 하고서 이제 남편이 거기 머물렀던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pp형이 부사 역할을 한 경우. 이건 또 과거 분사구라는 말로 또 쓰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pp형, ing, 투부정사, 동사를 살짝 변형시킨 세 가지 갖고 다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stayed there. 그는 거기 머물렀습니다. Since he was persuaded by his wife. 이거를 늘려 쓴 거죠. 얘를 정확하게 늘려 쓴 거야. 그래서 그가 설득당했기 때문에, 그죠? Because, as, since 세 가지 얘기했었죠, 그죠? 그가 설득당했기 때문에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죠? 주어 동사를 완벽하게 갖춘 거니까 얘는 부사절이죠. 그렇게 해서 부사, 부사고, 전치사고, 투부정사, ing, pp형, 부사절까지 해서 총 7가지의 부사의 종류들이 있더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외워두셨으면 이 예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이거를 각각을 둬가지고 pp형이 뭐 수동태로도 쓰이고 뭐 과거 분사, 명사 수식으로도 쓰이고 과거 분사구도 있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냥 추론하는 거라고. 왜? persuaded가 가리키는 모양은 딱 하나다고. 설득 당해 있는 그림을 그리시라. ing가 나타내는 그림은 하나다. 지금 막 그걸 하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시라고. 그죠? 지금 막 그 장면을 하고 있으면 5초 전에도 그거 하고 있었겠지. 과거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to meet은 앞으로 할 거니까, 그죠? 그 그림만을 나타내는 거다. 전부 다 추론하는 거라야지. 추론 능력이 없으면 이거 다 외워야 되고, 외워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영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 부사의 종류 7가지 공부해 봤어요. 자, 5번째로 넘어가세요.